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팩트 트랙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신속하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휴식 시간 되셨나요? 신한과 함께하는 임팩트 히어로들의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임팩트 트랙은 신한 스퀘어 브릿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동문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팩트 트랙 첫 번째 발표팀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일상에 적용시키고 있는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라운지랩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조부터 배달까지 로봇이 다 로봇 세상을 만들고 있는 라운지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운지랩이 뭐하는 회사냐? 결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스타 로봇 바리스를 소개합니다. 먼저 바리스 드립입니다. 드립 로봇답게 드립 좀 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바리스 브루. 여러분 요즘 커피 배달로 많이 시켜 드시죠? 배달에 최적화된 로봇 바리스 브루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리스 에스프레소인데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1분, 2분이 아까우시죠? 저희 바리스 에스프레소가 점심 러쉬 타임에 알바생 3명치를 담당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 트럭, 여러분이 저희 매장에 오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커피 트럭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로봇 아리스입니다. 이렇게 저희 라운지랩의 로봇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 뒤는 두 가지 일로 일이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이 더 잘하는 일, 두 번째는 사람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로봇 시대가 더욱 빨리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세 번째는 MZ세대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기 불판 닦는 알바를 한다는 MZ세대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4차 산업 시대에 이러한 변화는 나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이면에는 고통받는 집단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데요.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미친 고강도 노동을 자영업자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팀을 소개합니다. 황성재 박사는 카이스트 발명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게 AI 회사를 삼성전자에 매각하였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테크 엑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를 창업하여 올해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랩을 창업해서 현재 지금 로봇 8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중의사는 자율주행 로봇 코봇을 창업하고 엑시트한 후에 라운지랩에서 로봇 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MB치오nem과
오우야 에스프레소 바라는 회사 두 가지를 모두 엑시트하고 현재 라운지랩의 매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5번의 엑시트 경험이 있는 우리 경영진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듈형 로봇 바리스와 아리스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로봇이지만 저희는 현재까지 50대의 판매와 렌탈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로봇 8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로봇, 배달 로봇 딜리버리 X입니다. 커피 배달, 음료 배달, 주류 배달 저희 딜리버리 X가 책임지겠습니다. 로봇 8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F&B에서 70%의 순이익 들어는 보셨습니까?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완전 무인 매장 X 익스프레스입니다. 로봇 8 완전 무인 매장. 혹시 느낌 오시나요? 이것은 3가지 아이템이 아닙니다. 바로 로봇 빌딩 솔루션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앞으로 로봇 빌딩에서 업무를 보게 될 텐데요. 더 이상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배달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급 인력들이 잔심부름을 하느라 리소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로봇 빌딩 솔루션이 제조부터 배달까지 다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히든 카드, X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입 선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먼저 도착하는 차가 먼저 가져가는 제로 웨이팅 시스템입니다. 무인 24시간 제로 웨이팅 드라이브 스루, 이 파급력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저희는 기술 개발이 저희의 경쟁 우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로봇 회사의 90%가 기술 개발만 하다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즈니스의 본질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매장을 세팅했습니다. 저희는 전국에 8개의 라운지X 매장을 운영하면서 개발한 기술을 실제 적용하여 실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팔리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전 10년 비전을 큰 그림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죠? 지금 사람이 달나라에 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식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이 F&B는 어떤가요? 까라면 까고 갈아 넣고 버티고 이런 어프로치가 아직도 변화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운지랩의 로봇들이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손과 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과 함께하는 히어로 라운지랩이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네, 최성일 상무님.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좀 뭐 실증 매장에서 이 관련된 이 기술들 테스트를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실증 매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사업의 이제 수익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성을 내려면 이제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요소를 보여주던가, 아니면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를 보여줘서 실적으로 그게 이익이 난다라는, 이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증빙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7개 정도 아까 운영하신다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좀 운용 사례에서 이 성과가 어떠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2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가설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이 정말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가설이 워킹되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매장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협동 매장이고 하나는 완전 무인 매장입니다. 협동 매장에서는 매출을 극대화하면서 20-30% 정도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완전 무인 매장에서는 사실상 매출은 사람이 운영하는 매장보다는 적지만 수익률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수익률, 아까 말씀드린 70%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엑스익스프레스는 이번에 다음 달에 카카오 신사옥에서 처음 릴리즈가 될 예정이고, 협동 매장들은 지금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들이 시장에서 증명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로봇 모듈을 판다거나
로봇 렌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장에 로봇 빌딩 솔루션을 세팅해 준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X 드라이브스루도 마찬가지입니다. DT점까지 이런 6가지의 비즈니스 모델로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희 수석님.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로봇 팔 분야에서는 라운지랩이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그 로봇 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서는 뭐 푸드나 키논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도 있고 최근에 펀딩을 많이 받은 베어 로보틱스나 혹은 유빌리티 같은 회사들도 많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술적인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만큼 이런 글로벌한 혹은 뭐 한국에 있는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제가 만약에 뭐 이 로봇을 구입하고자 한다면은 라운지랩의 제품은 어떤 부분에서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지 가격적인 우위가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 저희 경쟁사들은 로봇 팔만큼은 누구보다 잘 개발하는 것도 있고 다리만큼은 누구보다 잘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다리의 부족한 부분을 인수를 통해서 채웠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슬로건처럼 제조부터 배달까지 모두 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어봇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리는 로봇 빌딩 솔루션에서 이것이 실증되고 있고 이 활용도가 특정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의 차별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네, 김메이글 이사님. 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로봇팔을 하시다가 이제 빌딩 솔루션으로 넘어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로봇팔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제어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빌딩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게 중요한 분야인데 가고자 하는 것은 로봇으로 동일하지만 핵심을 놓고 보면은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스케일업을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저희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하드웨어를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많이 파는 어프로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하드웨어를 양산해서 파는 그런 방법론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해서 비어봇도 만들 수 있고 엘리베이터 봇도 만들 수 있고 커피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심부름 봇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함과 함께하는 히어로 라운지랩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팩트 트랙 두 번째 발표는 문서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문서 이해 솔루션 텍스트 스코프를 제공하는 로민의 강지홍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서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문서 이해 플랫폼 텍스코프를 개발하고 있는 로민의 강지홍입니다. 네, 저희 로민은 이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크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신한 퓨처스랩 그리고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 1기, 6기를 통해서 신한라이프, 신한은행 그리고 신한자산 신탁과 협업을 해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성장해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민이 하는 일은 인공지능 기술로 데이터의 가치를 부여를 해서 데이터를 정보로 그리고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엔 되게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존재를 하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기업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문서 데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문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정형성과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기업에서 특히 보험사에서는 보험급 지급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서류를 제출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굉장한 비용과 시간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답은 바로 인공지능 문서 이해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문서 이해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문서 데이터를 읽고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자동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역은 읽는 영역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OCR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서 문제점은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 문서 이미지 퀄리티는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저품질의 문서에서도 정확하게 문자를 읽고 또 손글씨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직접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텍스트를 읽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실제 기업이 문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에서도 이렇게 문서를 다양한 각도로 찍어도 정확하게 저희는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술은 단순히 인쇄된 문서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요. 다음에 나올 이 필기체도 저희는 이미 이렇게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저희는 기술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의 문서 처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은 OCR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에서 문서 처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무슨 종류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문서의 내용도 즉 기계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 결국은 그 업무 자체가 자동화가 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도 컴퓨터 비전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로 업계 최고의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정형화된 저희가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기술을 통해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들, 저희 고객사들은 본연의 비즈니스 수행하는데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 솔루션이 도입된 보험사에서는 기존에는 사람이 처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하루에서 이틀이 걸렸던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시간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과 시간의 절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본연의 비즈니스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한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금융투자와 같은 이런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비금융권 그리고 공공기관과도 협력 대상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AI 대회 수상과 고객의 엄정한 평가로 저희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 팀도 매년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목표를 5배 성장하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전체 목표 매출의 60%를 달성을 한 30%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단순히 국내 1위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AI 문서 데이터 이해 시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신한금융그룹과 같은 기업들의 전사적 문서 처리 업무 자동화를 실현해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과 함께하는 히어로 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강지용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윤정 상무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필요한 영역의 사업을 지금 꾸려나가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이 문서 이해 시장을 정확히 또 앞으로 어떤 산업에 더 적용을 하실지가 궁금한데 지금 금융 쪽은 좀 보신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넓게 가는 것도 좋지만 또 내로하게 집중해서 파고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생각하시는 영역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니타이제이션을 하는 게 원타임이 아닌 리커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재는 금융권 위주의 시장에서 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는 데는 사실 금융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핵심 분야는 사실 무역 쪽입니다. 무역 서류는 대표적으로 좀 예로부터 이 문서 위주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글로벌화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의 이런 리컬링 하는 이런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데도 사스형 비즈니스로 적합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권 디렉터님. 네. 이제 문서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그 AR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확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신 거에 보면 이제 99.5%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부족할 거라고 보고, 향후 그 정확도를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네,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 정확도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실 업무의 특성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업무 문서의 데이터는 일단은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일단은 사람도 읽었을 때 100%를 달성 못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가만히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고, 그리고 모든 업무에 있어서 사실 100%의 정확도가 요구되는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 로스를 허용할 수 있는 업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저희가 1차적으로 인식을 하고 자동을 한 다음에 사람이 마지막에 한번 육안으로 검수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정확도를 달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최성일 상무님.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 로민 이외에도 앞서서 비슷한 그런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고 서비스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선도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로민은 앞으로 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업체들이라고 하면 사실 OCR이라고 분류되는 이제 카테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은 근데 OCR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어떤 문서를 이해하는 영역까지 모두 커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만이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어떤 업무 자동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차별화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실제 고객이 필요한 기술의 어느 한 파트 전부를 저희는 다 다루고 있고, 그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로 저희는 제공을 이미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기존의 업체들이랑도 저희가 항상 경쟁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추가 질문 없으시면 지금까지 신함과 함께하는 히어로 로민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팩트 트랙 세 번째 발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서 기반 협업 툴 타임드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캔버스의 김우진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력한 지식 관리를 바탕으로 문서 기반 협업을 혁신하는 사스 타입들을 만드는 비즈니스 캔버스 대표 김우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업무의 확산으로 오늘날 기록 문화와 비동기적 협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다뤄야 할 정보의 양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70, 80년대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 A4 출력물 중심으로 만들어진 워드 프로세스를 40년간 아직 쓰면서 문서 작성을 하고 있고 디렉토리 구조로 된 폴더 숲을 찾아 헤매이며 자료들을 아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서란 지식의 컨테이너로서, 즉 문서 업무란 다양한 내외부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컨대 하나의 보고서나 기획안을 쓸 때도 수많은 웹자료나 파일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하는데 이러한 산출물들 역시 점점 더 분산되고 관리가 어려워지는 시스템들 속에서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문서 작성 과정에서 활용되는 수많은 참고 자료들은 대부분 휘발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오늘날 내가 쓴 자료가 미래의 나나 나의 동료가 연관된 업무를 할 때 유기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실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 기업 기준 직원 1000명당 연간 300억 원의 손실을 낳고 있으며 이 하루 평균 지식 노동자는 2.5시간의 시간을 내 외부 자료를 찾아 헤매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too many apps, too many tabs, too many folders 이로 인한 정보의 사일로와 분절된 워크플로우, 저희 타입들은 워드를 넘어 타이핑만으로 모든 사내의 정보의 관계성을 시스템이 정의하며 연관된 자료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문서 협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타입드에선 한 화면에서 문서 작성과 동시에 그 어떤 포맷의 자료도 쉽게 한 화면에서 조회와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중한 지식이 휘발되기 전에 모바일 앱과 웹 익스텐션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산출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활용 생각의 과정까지 타입드에 담기다 보니 그 어디에서보다 강력한 검색을 자랑합니다. 저희 타입드는 일일이 폴더 관리가 필요 없이 시스템이 동일한 자료를 인식하여 어떠한 자료가 어떤 문서에서 활용되었는지 보여줌으로써 마치 자료를 파도 타기 하듯이 활용 가능한데요. 이렇게 사용자 행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정보 간의 관계성은 저희 지식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강화학습을 거듭합니다.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관된 사내의 자료를 추천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법인을 두고 있는 저희는 지난해 12월 오픈 베타 출시 이후에 UC 버클리, 스탠포드 등 같은 대학교, 스타트업, 대기업 등 무한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현재 151개국에서 2만여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저희는 B2C를 넘어 B2B 시장에 진출하며 단 한 달 만에 100여 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26억 명이 쓰고 있는 구글 문서 툴을 기반으로 지식 관리와 활용에 집중합니다. 전 세계 26억 명 중 단 1%, 즉 100명 중 1명만이 타입드가 문서 협업과 지식 활용에 있어서 Better Version of Google Workspace Drive라고 인정을 한다면 저희는 전 세계 2,6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국내 첫 글로벌 사스 데카콘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올해 초 구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글로벌 확장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단독 정가보다 타입드 플러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가격이 무려 10% 저렴한 말이 안 되는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통합 할인 패키지를 출시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저희는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3배씩 성장하며 올해 12억 원, 내년 36억 원의 연간 반복 매출을 목표로 1%대의 고객 이탈률을 보이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신한스퀘어 브릿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법인 설립 8개월 차 작년에 지원 당시 저희는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작년 한 해 누적 7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였고 올해 현재 100억 원의 후속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엑식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유학생 교포 출신의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반드시 글로벌 소프트웨어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고 실제로 직원 이탈률 0%대를 기록하며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한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감사한 마음을 다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돌려드리고자 엊그제도 2호에서 스타트업 대표 미디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누적 14,000여 명이 시청하는 저희와의 그간의 경험과 이러한 노하우를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공유하는 웨비나뿐만 아니라 초기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지식 관리와 문서 협업을 혁신해 나갈 타입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한과 함께하는 글로벌 히어로 비즈니스 챔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우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캔버스의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에서는 퀴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을 확인하시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행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진윤정 상무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겪는 이 페인 포인트를 어드레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고객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듣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긍정적인 피드백들은 어떤 게 있고 또 뭐 앞으로 더 임프루브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로 듣는 이제 경쟁사 대비 어떤 것들이 정말 좋다고 들으시는지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듣고 있는 얘기인데 저희는 한 번도 노션이랑 저희를 비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안착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노션과 비교를 해주시고 계세요. 엊그제 저희가 2호 채널에서 진행한 웨비나 영상 댓글들을 보시면 막 싸움이 붙었는데요. 노션이 좋냐, 타입드가 좋냐. 거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노션의 장점은 예쁘게 문서를 꾸밀 수 있고 그거를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마치 웹페이지처럼 그런 게 장점이라면 저희는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걸 전사적인 지식 관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덜 예쁘더라도 더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유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김승현 부장님.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타입드는 뭐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유저 획득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빠르게 얻고 있다고 저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글로벌과 B2B까지 지금 이제 진출을 하신 상황에서 주요한 마케팅 전략, 방법론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소프트웨어 혹은 뭐 툴을 팔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파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업무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웨비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툴이 아니라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협업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는 처음에 스타트업들을 시작으로 해서 업마켓을 하는 바텀업 전략을 펼치고 있고 이러한 전략은 노션, 트렐로, 아사나 등으로부터 이미 입증된 B2B 사스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자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구글과 지난 1년 동안 고투마켓 측면에서 협업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에이펙 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번들링 패키지를 내놓게 되었고 그럼에도 저희는 마진 프로피터빌리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서 기업 고객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 사이 기간 동안 확실한 락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루마켓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희 수석님. 네, 타입드는 그 지난 12월에 제주에서 발표하면서 1등 했을 때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팀인데요. 그때 제가 프라이싱 부분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격 부분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6, 7개월 지난 시점에서 지금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서비스가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연간 재결제에 대한 리텐션 비율에 대한 수치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리텐션 비율은 어떤 수치가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 장표에선 소개드리지 못했지만 유료화를 시작한 거는 지난 12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올 2월 달부터 B2C부터 먼저 유료화를 했고요. 저희 프라이싱은 이제 월 결제의 경우 $10, 연 결제의 경우 $8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글과의 번들링 패키지가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번들링 패키지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프로핏은 원래 정가보다 조금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서 빠르게 애퀴지션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프로핏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1년간의 통합 할인 패키지 이후에는 이제 다시 정가로 회복되는 이제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연간 리텐션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간 데이터는 없으므로 아까 보여드린 월 이탈률로 현재는 B2C에서는 1.6%이고 B2B에서는 0%입니다. 당연히 아직 2달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내년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과 함께하는 히어로 비즈니스 캔버스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팩트 트랙 네 번째 발표는 스마트 건설 기술 유통 혁신 모델 및 시스템 통합 기술을 개발하는 스패너의 이명한 대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설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는 스패너라고 하고, 저는 그 대표 이명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지난 40년간 저희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지 아마 다시 한번 실감하실 텐데요. 그 밑에 있는 두 사진을 보시면 그 40년 동안 건설 시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둘 다 사실은 1980년도의 건설 현장과 2020년도의 건설 현장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더딘 이 건설 시장은 생각보다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 크기는 크다 못해 매우 거대하다고 하는데요. 이 건설 시장은 심지어 오일앤가스 시장의 2배 반 이상 되는 사이즈인데, 현재 지금 디지털 혁신의 수준은 농업과 헌팅보다 조금 나은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변할 때 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는 저희가 사실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데요. 비용이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인건비가 증가하고 최근에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혁신이 되지 않는 건설 시장은 사실 많은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모든 그 사건 사고를 어떤 정책과 어떤 그 되게 부분적인 문제 해결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30% 정도가 실수율이나 복구 비용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그만큼 비효율이 크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컨테크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기술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혁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다른 스타트업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 수많은 그 발전 위에 새로운 기술을 넣는 게 아니라 1980년도 수준의 에코시스템에 이런 디지털 기술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매우 큰 도전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실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현장에 더 빨리 적용할까에 그 시선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이 제대로 그 효용을 다 한다면 사람은 굳이 그 기술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저희는 솔루션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기 시작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지금은 건설 시장에 이 완성형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고객에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저 복잡한 기술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까? 그러려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준비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또 하나는 그 복잡하고 많은 브랜드를 연결해서 건설 시장에 있는 토목 혹은 건축가 출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지 않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뭐 얼핏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시는데 그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끝에 수많은 저 컨테크 기업들과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임대업자와 건설업자가 있는데요. 한국은 그 기업들이 장비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을 혁신한다고 봤을 때 임대업자들에게 기계를 주고 건설업자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주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걸 하나의 솔루션을 엮고 그 현장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드웨어에서는 35% 정도의 혹은 소프트웨어에서는 대략 50% 정도의 유통 마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저희 팀 전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전체 사진을 아직 찍지는 못해서 빠른 시간 내에 23명의 팀을 꾸리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그 공동대표인 신흥주 대표와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VP 모델로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로 혹은 기계를 기술하는 기술의 일부를 가지고 실제로 지난 24개월 동안 50억 정도의 누적 매출을 냈고요. 150개, 숫자가 잘못됐는데 150개 정도의 고객을 유치했고 나머지 그 사회적 효과와 시장 인지도에서는 질의응답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걸 좀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3명밖에 없는 되게 작은 기업일 때 시나스케이블지와 시작을 해서 지금 투자를 받아서 200억 가치가 됐을 이 기업에 올 때까지 신안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글로벌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시장이 원체 크다 보니까 30%의 어덥션과 30%의 마켓쉐어만 가지고도 2026년도 정도에 한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한 추가적인 뭐 상장, 투자 등은 저희가 열심히 하면 따라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과 함께하는 히어로 스패너였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명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나 팀장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유사한 그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실제로 상용화를 하셨으니까 베스트 프랙티스는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이 엑스패너 기술이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실적에 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 군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태양광 발전소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굴삭기가 몇 대가 들어가 있었겠죠. 네, 그 굴삭기에는 저희가 지금 유통하고 있거나 저희가 지금 개발한 기술을 접목한 장비들이 작업을 했고 실제는 특수한 환경이라서 좀 더 많은 효과가 났습니다. 절반 정도의 시간을 써서 공사를 완료했고 사실은 아직까지 거래 구조가 개선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굳이 공사가 6개월까지 안 가고 3개월 만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람들은 사실은 놀면서 시간을 채우게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공기를 단축한 결과가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한 150여 개의 수많은 저희 그 중장비 임대업자분들이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대략 한 30% 정도의 그 해당 공종에서의 효과를 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POC를 진행하는 더 큰 현장, 뭐 진접에 있는 LH가 하는 택지 현장, 혹은 지금 음성에 있는 골프장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략 한 전체 공사비의 15% 정도를 절감하는 것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네, 진윤정 상무님. 대표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인데 들리세요? 네,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인데 이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계시니 이 불황에 더 많은 곳들이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또 그 반대로 보시는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몇 가지 스킵을 했는데 저희가 그 빌트월드라는 글로벌 기업 지금 컨테크 관련돼서 가장 큰 그 모임에서 50개 기업에 선정됐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만 생각해도 한 1 트릴리언 정도 수준의 그 건설 인프라 비리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기술을 활용해서 그 공사를 진행해야 될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술들이 이미 그 많은 현장들에서 공사비를 저감했다고 공기를 단축했다는 이미 그 검증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거기에 저희 기술을 더해서 그 속도와 적용 속도와 그 생산성 개선 속도를 훨씬 더 빨리 지금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되려 지금 이 시기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 거대한 건설 시장은 쉽게 안 바뀔 겁니다. 네, 최성일 상무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람과 기술의 연결 이게 얘기하셨고요. 그럼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플레이어들과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그 흐름에서 각각의 구매던 연결이던 여러 가지 그 요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그 안에 기술적으로 이제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내에 있는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그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부가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그 시스템 내에 잘 못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스테너가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이 방향에서는 그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사용자들을 자연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초기 플랫폼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타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자판을 깔아놔봐야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밥을 떠먹여주는 기분으로 현장에 실질 본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접근을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플랫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그 방면에서 답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드는 커넥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저희 커넥트와 게이트웨이가 없이는 저 다양한 기술을 연결할 수 없다는 일단 첫 번째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을 연결할 때는 저희 구체적인 아까 그 비즈니스 모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람의 연결에 과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술과 제품의 연결에만 과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결로 인한 것들이 저희 생태계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사실 저희는 돈은 제품과 기술을 판매해서 벌기 때문에 그 유입은 아주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과 함께하는 히어로 스패너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팩트 트랙 5번째 발표는 바이오 산업 멤브레인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움틀의 박성률 대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멤브레인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움틀의 박성률 대표입니다. 고맙습니다. 멤브레인은 바이오 산업의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멤브레인은 크기가 다른 물질을 분리해주는 일종의 필터인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항원 진단 키트를 많이 써보신 것처럼 항원 진단 키트를 썼을 때 한 3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빨갛게 흘러가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거기가 멤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멤브레인에 라인이 그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항체가 있고 코로나 항원이 들어오면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멤브레인이 해주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걸 막는 것처럼 단백질을 농축할 수 있는 필터가 따로 있고, 이거를 배양할 때 생기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제거해주는 멤브레인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SD 바이오 센서가 세계에서 항원 진단 키트 가장 많이 팔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의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백신 생산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과거와 지금의 다른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들여와서 조립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역사를 보듯이 똑같은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지금 SD 바이오 센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K 바이오의 K 멤브레인을 신고 싶습니다. 자, 멤브레인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의 체외 진단용 제품은 한 1,500억 정도, 국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가 쓰는 바이오 필터 시장은 대략 한 4,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약용 멤브레인이 11%씩 계속 성장하면서 전체 멤브레인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PCR과 그 다음에 항원 진단 키트가 나오면서 완전 의료기기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가 되면서 생산량이 한 3조 원 이상 훌쩍 뛰어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됐고, 거기 그만큼 많은 멤브레인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작년에 2,500억 원의 필터를 사용했고, 앞으로 2배, 3배 계속 커질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시장에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대체품이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은 동등한 수준으로 현재 쓰시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ESG와 신소재 기술을 적용해서 시장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할 계획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30%에서 60%까지 동등한 제품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고요. 그렇다면 제품의 성능은 유사하게 글로벌 수준의 제품과 유사한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SG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용매를 교체를 했고, 저희는 그로부터 이제 생태계 독성을 5분의 1로 낮췄고, 그리고 신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앞으로 30% 이상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시작했고, 이 장비는 6개월 만에 우리나라에는 없던 장비를 저희가 세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파일럿 상황에서 양산이 가능한 준양산 제품으로 만들어서 현재 POC를 다 진행을 해서 이제 제품이 나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 시스템을 ISO 13485를 받아서 여기서 글로벌 품질 경영 시스템을 맞추고, 앞으로 이제 GMP를 내년에 획득함으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게 되면 글로벌의 빅3 플레이어와 경쟁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경쟁으로서는 친수성 소재 기술, 신소재 기술을 동원해서 글로벌에서 경쟁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실험용 소모품과 진단키트용 제품을 계약을 앞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20억 원대의 매출, 10억 원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 25년에 500억의 비전을 달성하게 되고, 2030년에는 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초의료기기 기술로서 저희가 시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노들섬이잖아요. 여기가 1950년대에는 해수욕이라고 하긴 좋겠지만 강물에 목욕을 하던 자리입니다. 저는 여기 근처를 한 바퀴씩 돌곤 하는데, 여기에 인공신장을 만들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멤브레인을 통한 엉뚱한 상상을 하는 저와 바이오 전문가가 만나서 창업을 했고, 4명의 우수한 연구원들과 함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특이한 점은 신한스퀘어 브릿지 인천 프로그램에서 셀트리온이 저희 제품을 평가하고 육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고 체외 진단기기 회사들도 저희 제품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파일럿 스케일에서 양산까지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모두 구축하게 되면 세계적인 회사와 동등한 라인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한과 함께하는 움트리였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성률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일 상무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바이오 멤브레인 만드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 적용되는 제품군들이 굉장히 정확도와 신뢰성을 아주 목숨처럼 아주 소중히 여기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닦으시려고 하면 성공적인 납품에 있어서의 어떤 레퍼런스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개발 단계부터 그런 수요처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수요처가 좀 필요한 문제들을 그 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진입 기회를 마련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좀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신한 스퀘어 브릿지 인천 프로그램에 이제 바이오 원부자재 육성 사업에 지원을 해서 인큐베이션 멤버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타겟했던 거는 바이오 실험실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보틀탑 필터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갔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멤브레인 필터에 대한 내재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창업 초기여서요. 그때 장비가 세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가지고 가서 이거를 갖고 외산 제품 원단을 따서 붙여가지고 셀트리온에다가 보냈습니다. 셀트리온에서 이제 평가를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제품 쓸 거면은 사업하면 안 된다. 이거 말고 당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붙여서 직접 평가를 해야, 그 제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저희가 직접 그래서 바로 저희가 직접 개발에 들어가서 저희 장비를 갖고 만들어진 멤브레인에 붙여서 작년 말 정도부터 보냈을 때 글로벌 제품 수준의 하한과 상한이 있으면은 그 중간 정도에 현재 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수백만 원 정도의 평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 다음 단계 생산용 제품을 가면 한 배치에 억 단위로 이제 배양액이 낭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앞으로도 그 셀트리온이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움틀이 커가는 과정 우리가 지켜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체외 진단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8월 정도부터 국내 그리고 해외에 한 5개 이상, 국내에 5개, 해외에 3개 정도 업체가 저희 샘플을 가져가셨고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1, 2, 3월에 폭등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체외 진단기기 업체에서 재고가 많이 쌓인 상황에서 저희 쪽의 거를 좀 이제 더 완벽한 제품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신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그 업체와의 검토가 마무리가 된다면 저희는 완전히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받도록. 네, 김승현 부장님. 네, 뭐 용매라든지 뭐 소재 뭐 이런 부분에서 차별성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좀 네. 기술적인 우리의 경쟁력 부분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저희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동등한 수준에서 이게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상한과 하한 중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평균 정도에 들어가는 정도의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잘 없는 게, 저는 이제 칼 같은 거를 얘기를 드리는데, 좋은 칼을 만들려면 쇠를 두드려서 칼을 만듭니다. 그것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노하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이점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거가 유사하게 만들어서 성능적으로 서로 비교해서 비슷한 정도가 나온다 정도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신한과 함께하는 히어로 움트리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임팩트 트랙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6번째 발표는 글로벌 비대면 신원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스택의 손성호 이사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풀스택의 손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웹 3.0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 풀스택이 이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큰 성장을 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가 생성한 컨텐츠들은 기업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웹 3.0 인프라 기술로 디지털 자산의 온전한 소유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 자산, 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기업들이 두각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자산, 거래 서비스라는 단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웹 3.0은 글로벌 금융 서비스로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디파이는 연평균 180%, NFT 거래는 440%에 해당하는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정도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켜야 할 기존의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FATF로부터 시작되는 KYC, AML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미 FATF는 웹3 관련 사업자들을 VASP로 명명하며 금융사업자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빠른 성장과 함께 성큼 다가온 금융규칙과의 연결은 웹 3.0 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입니다. 글로벌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자금 세탁 방지 준법 체계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르고스 아이디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르고스 아이디는 신원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웹 3.0 사업자들이 금융규칙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코드 한 줄로 구축되는 글로벌 신원 확인 체계를 제공합니다. 1800종에 달하는 글로벌 신분증 자동 인식 및 분석, 안면 인식 기반을 통해서 하는 소유자 확인, 그리고 라이브니스를 통한 타인 도용 방지, 그리고 다양한 블록체인 지갑 연결까지 복잡한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를 코드 한 줄로 구현해 드립니다. 또한 전문적 준법 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드립니다. 온보딩 고객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빠른 듀딜리전스를 지원하는 AML 리포트, 자동화된 스크리닝 위험도 분류 및 비즈니스 분석 툴까지 웹 3.0 사업자의 준법 감시인이 금융규칙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르고스 아이디의 고객사는 구축 기간은 1일 이내, 고객당 인증 비용은 $1 미만, 그리고 준법 감시사 수는 1명이면 충분하도록, 그리고 즉각적인 사용자 온보딩 완료를 통하여 기존의 어려움을 겪던 시스템 도입 속도는 빠르게, 그리고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여드립니다. 현재 웹 3.0 시장에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8조 원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신원인증 시장에서 약 2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도전할수록 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희 아르고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4개는 저희가 그간 달성한 지표들인데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 특허 및 인증서 8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점유율 30%, 그리고 11개국의 글로벌 고객사까지. 2021년 하반기에는 미국 법인 설립으로 조금 더 넓은 무대에서 저희의 역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창업팀의 키워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서비스를 경험하며 아이덴티티가 이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창업하였습니다. IT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약 10년여의 경험을 거쳐 이 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타트업은 결핍과 성장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오각형 차트는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스스로를 평가했던 내용인데요. 창업자가 엔지니어다 보니 스스로 기술적인 자신은 있으나 영업,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스피치를 하고 있는 신한스퀘어 브릿지 또한 이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협업 및 도움을 통하여 조금은 더 성장한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 IT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고 하여 제조업이 없어지지 않았듯이 저희는 기존 기업과 웹 3.0 기업이 공존하며 성장할 것으로 바라봅니다. 기존 기업의 웹 3.0 도전을 돕고 웹 3.0 기업이 기존 규칙과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아르고스 아이디가 교두보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과 함께하는 히어로 아르고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손성호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희 수석님.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는 사실 금융회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소개된 이후에 2017년 이후부터 뭐 마스터카드든 IBM이든 이런 쪽에서 이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작년부터는 이제 뭐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거래가 높아지니까 웹3 말씀하신 웹 3.0 기반 위에서 굉장히 그 주목받는 영역이 되고 있는데요. 그 보시기에 2017년 18년에 한번 그 뭐 금융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도 지정이 되었고, 이때의 흐름이랑 지금 웹 3.0이 결합된 그 비대면 신원 확인에 대한 여러 사업자들이 도전하고 있는 흐름이랑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7년도 18년도에 말하던 이제 비대면 신원 확인 관련된 부분은 쉽게 말해 DID였습니다. 대부분 집중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존적으로 이제 본론적으로 이야기했던 디센트럴라이즈드 상태를 모두가 추구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셀프 소버린 기반으로 하여서 DID를 추진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 금융 규제라던가 이런 실효성 부분에서 현재 인정받지 못해서 일종의 이제 계속 개발 진행 중인 산업으로 돌아섰고요. 사실 최근에 서비스적으로 올라온 부분은 디파이나 NFT 거래와 같이 실제 사용자들이 자산의 축적이든 자산의 거래, 소유와 같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면서 실제 금융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제 웹 3.0 기업에서 웹 3.0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단어 두 개는 첫 번째는 트래블룰이고 두 번째는 언호스티드 월렛입니다. 최근 이제 열었던 미국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 가장 큰 행사인 컨센서스에서 미국 재무부 측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현재 트래블룰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언호스티드 월렛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활발하게 법제 입안과 함께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 서비스가 그거를 모든 스타트업들이 쉽게 준수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김영권 디렉터님. 수석께서 질문 드린 것처럼 또 이제 PT 하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기술이고 이제 향후 계속 시장이 커져가는 그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유사 경쟁 사업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사 대비 보유하신 차별화된 어떤 기술력, 그 차별성 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어 AI 기술은 약 4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AI 자체의 4개의 수준만 말씀드리면 글로벌 탑티어와 비슷하거나 조금 편차가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0.1%, 0.1% 더 끌어올리는 일은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OCR과 안면인식 같은 방식은 아까 앞서 발표드린 팀처럼 많은 회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롱테일 전략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이 기술들을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코드 한 줄로 바로 구현해서 신원 확인 체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들이 준법 감시인이라는 개념을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볼 겁니다. 이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면 준법 감시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대시보드를 별도로 제공하여서 쉽고 빠르게 웹 3.0에서 금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함과 함께하는 히어로 풀스택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신함과 함께하는 히어로 임팩트 트랙의 팀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10분 휴식 후 마지막 대학생 트랙을 진행하겠습니다. 임팩트 트랙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작성하신 심사표를 지참하셔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시간 동안 온라인 퀴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확인하시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